린다. 마차새는 괌 공항에서 팔라우 섬으로 가는 프로펠러 비행기로 갈아탔다. 비행기는 바다를 향해 이륙했다. 하늘과 물이 섞여서 수평선은 보이지 않았고 먼 섬들의 가장자리에서 거품이 일었다. 비행기는 제 그림자를 물 위로 끌면서 바다 위를 날았다. 마차새는 창에 이마를 대고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해안선이 오목한 자리마다 작은 방파제가 포구를 안고 있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는 폭우로 돌아오는 배들이 보였다. 배들은 하얀 꼬리를 끌고 있었다. 마차새는 문득 태어난 자리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볍고 하찮게 느껴졌다. 그 가벼움이 어째서 그토록 무거웠는지 마차새는 지나간 시간이 증발하는 듯했다. 마차새는 이 난데없는 느낌이 비행기를 타고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의 착각이라고 스스로 우겼다. 숲에서 크고 검은 새들이 날아올랐다. 비행기는 새떼를 쫓으면서 팔라우 공항에 내려앉았다. 공항 청사는 간이 건물이었다. 입국 로비 앞에 좌판을 벌인 원주민 여자들이 야생화를 실에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서 팔았다. 좌판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아이는 젖을 뱉어내며 발버둥 쳤다. 서양인 남녀들이 꽃목걸이를 사서 목에 걸고 사진을 찍었다. 마차새가 처음 보는 땅이었다. 퍼시픽 파라다이스 사장 마장새는 오장춘과의 사업계획이 진전되자 사업 거점을 괌에서 팔라우 섬으로 옮겼다. 마장새의 현지 직원 시누크가 팔라우 공항에서 마차새를 맞았다. 시누크는 마차새라고 한글로 쓴 피켓을 들고 있었다. 시누크는 허리를 깊이 숙여 마차새에게 인사했고 짐을 받아들었다. 시누크는 영어로 말했다. 마장새 사장은 술이 좀 취해서 집에 있다. 여기서 30분 걸린다. 타라. 시누크는 마차새를 도요타 지프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랐다. 공항 구내를 빠져나가자 곧 해안이었다. 마차새가 물었다. 사장 부인도 집에 있는가? 그렇다. 당신이 온다고 요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형수를 만나겠구나. 마차새는 침을 삼켰다. 마장새는 마차새의 결혼식장에 와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박상희를 보면서 내 처와는 영 딴판이네 라고 말했었다. 마차새는 딴판이라는 말이 왠지 불길했다. 마장새는 괌에서 결혼한 후 자신의 처에 대해서 서울의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자동차는 해안 마을로 바짝 접근했다. 햇빛에 그을린 여자들이 물고기를 줄에 널어서 말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불을 피우고 무언가를 굽고 있었다. 마차새는 문득 형수가 원주민 여자가 아닐까 싶었다. 마차새는 시누크에게 물었다. 사장 부인은 여기 사람인가? 시누크가 룸미러로 마차새의 얼굴을 살폈다. 아니다. 사장 부인은 혼혈이다. 그걸 몰랐나? 어떤 혼혈인가? 부인의 어머니는 한국 여자고 아버지는 미군이라고 들었다. 부인의 어머니는 죽었다. 형제간에 그걸 몰랐나? 몰랐다. 멀리 떨어져 살아서. 여기는 혼혈이 많다. 나도 혼혈이다. 그런가? 내 엄마는 여기 여자다. 내 아버지는 일본군이다. 누군지는 모른다. 다들 죽었다. 결혼은 했나? 안 했다. 당신은? 나는 했다. 얼마 전에 딸을 낳았다. 마차새의 말을 듣고 시누크는 이 세상에 딸이 나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비포장도로에 웅덩이가 수없이 패였고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다. 자동차는 심하게 흔들렸다. 시누크는 웅덩이를 피하지 않고 차를 들이댔다. 운전 솜씨가 좋구나. 미안하다. 여기는 길이 이 모양이다. 그래서 자동차가 금방 망가지고 부속이 없어서 고칠 수도 없다. 그렇구나.
그것이 형과 오장춘이 계획하는 사업의 포인트였구나. 마장새가 풀어놓은 중고 자동차는 빠르게 고철이 되어 여러 섬에 버려질 것이다. 마차새는 시누쿠가 그 포인트를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는 없었다. 시누쿠가 말했다. 그것이 마 사장님의 사업에 유리한 조건이다. 마장새의 집은 넓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땅과 물 사이에 시각장애물이 없어서 무한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울타리가 없는 언덕 끝에 마린 블루로 칠한 목조 단층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철망 우리 안에서 공작새가 날개를 폈고 큰 개 한 마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공작의 춤을 바라보았다. 진입로 오른쪽에 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며 바다에 닿았다. 마장새 부부는 현관 앞에서 마차새를 기다렸다. 인사해, 내 동생이야. 린다예요. 린다는 눈이 움푹했고 눈동자는 까맸다. 입술이 자줏빛이었고 손바닥이 하했다. 서양인의 틀에 동양인의 표정이 번져 있었다. 린다는 키가 컸고 몸이 말랐다. 엄지발톱에 빨간 매니큐어를 칠했다. 맨발에 샌들을 신었는데 발등에 살이 없어서 발가락으로 내려가는 뼈들이 골짜기처럼 드러나 있었다. 마차새는 린다가 몸속에 물기가 모자라는 여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 오른쪽 마당에 야외용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앉아라. 네가 온다고 해서 나 혼자 먼저 한잔했다. 많이는 안 마셨어. 식탁 위에는 마차새가 처음 보는 열대 과일과 야채, 생선구이가 차려져 있었다. 구운 생선은 아가미 아래쪽에 무지개가 펼쳐졌고 눈이 파래서 살아있는 듯 했다. 해가 내려앉아서 저무는 빛들이 바다를 덮었고 어둠이 빛에 실려왔다. 공기 속을 떠도는 붉은 기운이 숨에 빨려 들어왔다. 잘 왔다. 여긴 서울하고 시차가 없어서 피곤하진 않을 거야. 좀 마시자. 시차가 없는 풍경이 크고 낯설어서 마차새는 시차가 더 크게 느껴졌다. 시누크는 식탁에 앉지 않고 마당 가장자리에 설치한 화덕에서 생선을 구웠고 린다가 구운 생선을 날랐다. 린다는 짧은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블라우스가 너무 커서 보자기를 감은 것 같았다. 생선 접시를 들고 오는 린다의 다리에 노을이 비쳤다. 푸른 정맥이 노을 속으로 흘렀다. 마차새는 린다가 이 섬에 표착한 난파선 선원의 딸처럼 느껴졌다. 린다가 마차새의 잔에 와인을 따르면서 말했다. 형수가 어색하면 린다씨라고 불러주세요. 전 그게 편해요. 형수라는 말은 며칠 전에 한글 사전을 보고 배웠어요. 마장새가 린다의 말을 거들었다. 야, 그게 좋겠다. 형수는 무슨... 마차새는 짐 속에서 녹차 한 통을 꺼내서 린다 앞으로 내밀었다. 제 처가 린다 씨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신선들이 먹는 차라면서요. 한국말을 잘하시는군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저기 우리 엄마예요. 라면서 린다는 현관 왼쪽 유리창 밑을 손으로 가리켰다. 작은 비석 옆으로 아크릴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둘레에 야생화가 피어 있었다. 비석에는 여자 사진이 한 장 박혀 있었고 김애순이라는 이름과 생물연대가 새겨져 있었다. 비석에 따르면 김애순은 7년 전에 죽었다. 다음날 마장새는 마차새를 데리고 현장으로 나갔다. 시누크가 지프를 운전해서 섬의 일주 도로를 따라서 원주민 마을을 답사했다. 비포장 도로는 웅덩이가 패어 있었다. 팬티만 걸친 원주민 사내가 길 한가운데서 팔을 벌리고 차를 막았다. 시누크가 차를 세우고 담배를 한 갭이 던져주었다. 사내는 씩 웃으면서 거수경례를 보냈다. 마장새가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서 사업하려면 저런 자들도 잘 사귀어 둬야 돼. 저래 봬도 성질 부리면 겁난다. 칼 들고 덤벼. 마차새는 뒷자리에 앉아서 열대우림 사이로 들어선 마을을 바라보았다. 풀과 나무를 엮어서 지은 집들은 땅에서 돋은 버섯처럼 보였다. 이 풍경에서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은 믿기지 않았다. 마을 여기저기에 고철이 된 자동차의 잔해가 널려 있었다. 폐차된 지 오래지 않은 것들에는 푸조, 닛산, 도요타, 르노 같은 브랜드 마크가 붙어 있었다. 유리창을 빼버리고 모기장을 친 차체 안에서 피부가 검은 여자가 잠든 아이에게 부채질을 했고 소나기가 쏟아지자 닭들이 차체 안으로 뛰어들었다. 마장새가 말했다. 야, 저 자동차들이 대부분 내가 풀어놓은 건데 저걸 다시 걷어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야. 이게 이 사업의 요점이다. 간단히 배냐? 마장새는 시야가 터지는 지점에 차를 세우고 삼각대 위에 얹은 망원경으로 해안 일대를 관찰했고 세밀 지도 위에 포인트를 찍었다. 그게 간단치가 않다. 이쪽 정부하고 계약할 때 자동차 고철은 몽땅 걷어내기로 했는데 저렇게 물속에 처박힌 걸 드러내려면 중장비 비용이 너무 들어. 너무 썩은 건 끌어가 봐야 값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 잘 봐서 안 되겠다 싶은 건 물속으로 밀어 넣어서 안 보이게 해야 돼. 이게 어려운 거지. 형, 그럼 나중에 문제 되지 않을까? 배들이 드나들면서 걸릴 수도 있고. 나중 일은 몰라도 돼. 여기서 다 해먹으면 딴 데로 갈 테니까. 마장새는 마차새를 데리고 자동차 고철 몇 개를 찾아다니면서 끌고 가야 할 것과 감추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일러주었다.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지 마.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회사에서는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면 될 거야. 너네 회사가 현장에 너무 간섭하면 피차 힘들어져. 공급은 내가 하는 거야. 톤당 단가는 내가 오장춘 사장하고 직접 정할 테니까 넌 그런 줄 알아라. 마장새는 거래처 상대방을 대하는 말투로 마차새에게 말했다. 마차새는 형의 어조에서 형이 미리 설정해 놓은 그 거리를 느꼈다. 마차새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근데 형은 오장춘을 어떻게 알아? 그게 좀 기구해. 내가 월남전에 갔을 때 전사한 전우가 있는데 그 친구의 형의 소개로 오장춘을 만났지. 고철계통 동업자라서 금방 말이 통했어. 형이 월남에서 무고문장 받았다는 게 사실이야? 전사한 사람도 받았다면서? 마장새가 흠칫 놀라면서 먹기를 멈추고 마차새의 얼굴을 살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누가 그러대? 오장춘한테서 들었어. 그 자식 입이 싸구나. 마장새의 어조에 분노가 스며 있었다. 마차새는 마장새의 표정에 불안을 느꼈다. 형, 그거 알면 안 되는 거야? 야, 그게 아니고 훈장이고 나발이고 별거 아니란 말이야. 넌 전쟁터에 안 가봐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마장새의 훈장과 마장새가 괌으로 이주한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 듯도 했지만 마차새는 그 관련의 내용을 짐작할 수 없었다. 마차새는 꺼낸 말이 쑥스러워서 입을 다물었다. 시누쿠가 형제간의 대화가 거칠어지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아이스박스에서 맥주를 꺼내서 한 잔씩 따라주었다. 바람이 잠들어서 공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숲과 바다와 구름이 액자 속에 담긴 듯했다. 원주민의 풀집 옆쪽으로 2차 대전 때 일본군이 만든 옥수의 진지가 들어서 있었다. 콘크리트로 큰 무덤 같은 벙커를 만들고 그 둘레에 총구멍을 뚫어 놓았다. 좁은 입구를 적군이 막으면 퇴로가 없었지만 이 진지를 부수지 못하면 적군은 뒤통수가 위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진지 안에는 벌레나 새들이 들어올 수 없어서 지금은 말린 생선 저장고로 쓰이고 있다고 시누쿠가 설명했다. 옥수의 진지 앞쪽으로 맨드라미가 피어 있었다.
빨간 꽃 속으로 열대의 폭양이 있으면서 꽃은 불꽃처럼 보였다. 마차새가 말을 돌렸다. 저게 맨드라미 맞지? 여기도 맨드라미가 있나? 태평양 전쟁 때 이 섬에 끌려온 조선인 징용자들이 꽃씨와 야채씨를 가져와서 텃밭을 일구었는데 그 종자가 섬에 퍼진 것이라고 시누쿠가 영어로 설명했다. 마장새가 말했다. 야 시누쿠, 헛소리하지 마라. 꽃에 무슨 국적이 있냐? 저게 맨드라미인지 아닌지 확실하지도 않아. 마차새가 듣기에 마장새의 오조는 그 꽃의 종자가 한국산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일행은 다시 지프에 탔다. 지프는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서 달렸다. 버려진 자동차들의 잔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마장새가 말했다. 너 한국에 가면 오장춘에게 보고서 내야 되지? 그거 내가 써줄게. 넌 개념만 알고 가면 돼. 형, 개념은 알았어. 고철을 이리저리 옮기는 거잖아. 야, 내가 너를 오장춘한테 취직시킨 건 이런 데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뭐가 좀 잘못됐어. 앞으로는 서로 사업상 관계로 대하자. 그게 서로 편해. 내 말 명심해라. 걱정 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프가 해안도로의 맨 끝에 닿을 때까지 형제는 대화가 없었다. 잠이 들었는지 마장새의 머리가 흔들렸다. 마장새가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그나저나 엄마 때문에 네가 힘들겠구나. 마차새는 대답하지 않았다.